자, 일단 다시 데카르트로 돌아와서 과거 1000년 이상 서구인을 지배하던 신중심의 세계관을 마감하고 인간 이성 중심의 세계관이 바야흐로 새롭게 전개되는 순간이었다. 데카르트는 자기의 시대적인 소명을 충실하게 이행했어요. 그때는 세계의 중심에 신이 자리 잡아서 모든 학문은 신학의 종속을 받고 있었어요. 세계의 중심에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계의 중심에 신이 있는 것을 인간 이성으로서 대체하는 작업을 데카르트가 했다. 지금 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성주의 세계관은 그 후 서구를 벗어나 전 지구적으로 확장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분간 유효한 관점으로 지속될 것이다. 우리가 되게 역사를 돌아보면요. 중세가 1000년이거든요. 신중심의 중세가 1000년인데 서양 같은 경우는 중세 이전에 그리스 로마가 또 1000년이에요. 그리스 로마는 세계의 중심에다가 자연을 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중심에 자연을 둔 그렇게 해서 세계를 해석한 그리스 로마 시대 1000년이 지나고 자연을 끌어내리고 신을 이제 중심에 두고 세계를 해석하고 살아간. 그리고 이제 죄송하지만 신께 좀 자리를 비켜주십시오. 그러고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인간의 여러 가지 감성도 있고 뭐 육체도 있고 많잖아요. 그 중에서 이성을 가지고 인간 이성을 가지고 세계의 중심에 놓고 이성에 그때 사람들은 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성이 빛이면 신을 중심으로 하던 것은 암흑기예요. 우리가 중세 암흑기라는 것은 오만한 우리 인간 이성의 그 태도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체하는 작업을 이제 했다. 이게 지금 그리스 로마 1000년이면 중세 1000년이고 데카르트 이후에 지금 50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성주의도 1000년 갈 거다. 지금 한 반쯤 왔다. 근데 지금 그 변수가 생겼어요. 서양 안에서만 이게 사주가 흘러갈 때는 1000년 단위로 이렇게 아마 갔을 것 같은데 지금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생긴 게 동양과 서양 사이의 경계가 지금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서 완전히 경계가 무너지면서 서로 간의 사상 교류가 재밌는 것은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모든 선입견이 있을 수 없는 자리예요. 그게 서로 얼굴을 안 보고 오로지 논리만 가지고 합리적인 논리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기존의 모든 권위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양적인 사고방식이 서양인들이 지금 엄청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로 놀라운 속도로 서양이 동양을 공부하고 있어서 이 변수가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들어갈 것인가 할 때 키포인트는 영성이에요. 그러니까 동서양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는 자리는 영성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당분간 유효한 관점으로 지속될 것이다.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어떤 사물이라도 인식할 수 있다고 믿었던 데카르트의 묘비명은 이렇게 적혀 있다. 데카르트, 칸마. 유럽 르네상스 이후 르네상스도 르는 다시 네상스는 태어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무엇이 다시 태어났는가? 인간 이성이 플라톤 이후에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유럽 르네상스 이후 인류를 위해 처음으로 이성의 권리를 쟁취하고 확보한 사람. 자, 데카르트로부터 시작된 근대적 세계관은 르네상스 이후 수백 년에 걸쳐 먼저 서구를 바꾼 다음에 지금은 비서구 국가들마저도 바꾸고 있다. 헌팅턴이 냉전 이후 세계의 변화를 문명 간의 충돌로 설명한 바 있지만 다른 미래학자들은 문명 내의 충돌에도 주목하고 있다. 비서구 문명에 속하는 각 국가마다 전통 문화를 따르는 기성세대와 서구
근대 서구 문화의 세례를 받은 신세대 사이에 문명 내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 광화문을 지나왔는데요. 모든 차가 스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왔거든요. 강원에서 내려서. 지금 이 순간에 아시다시피 촛불과 태극기가 또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촛불과 태극기는 이상하게 나이로 쫙 갈라지고 있는 거 아시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서구 이성주의 서구와 이성주의를 가지지 않았던 다른 비서구 국가 사이의 문명의 충돌이 지금은 확 퍼져가지고 세계화가 되면서 각 국가 안에 기존 세대와 서구 문명적으로 교육받은 신세대 사이의 충돌이 전 세계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문명 내의 충돌이라고 벌써 이런 이론 나온 지는 오래됐죠. 지금 우리가 톡톡이 이것을 겪고 있는 셈이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IT 문화를 향유하는 신세대와 그것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기성세대 간에 사고방식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각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다소간의 세대 간 갈등이 일어나는 문명 내의 충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근대화의 물결은 전 지구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이다. 저만 해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모든 것을 다 더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조작하는 법만은 완전히 물어봐요. 100% 승복하고 저의 선생님이 여러분 거의 가정마다 비슷하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런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데카르트 이전의 서구인들은 교회가 보는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보아야만 했다. 그렇지요? 예. 하지만 데카르트는 세상을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을 제안했다. 중세 서구인들은 천장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은 신의 의도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했다. 맞습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신의 뜻이라고. 그런데 근대인들은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해한다. 이런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근대 철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21세기 한국인들도 대부분 세상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므로 우리들의 세계를 보는 방식은 벌써 우리는 과학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예. 그러므로 세계를 보는 관점으로는 데카르트의 후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생활과 사고방식은 퇴계보다는 데카르트에 더 가깝다. 우리 조상들은 사서삼경을 공부했지만 지금 학생들은 영어와 수학을 공부한다. 우리 조상들은 치마저고리와 두루마기를 입고 살았지만 지금 우리는 양복이나 청바지를 입고 산다.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는 19세기에 일본에서 번역된 영어 단어들을 그대로 쓰고 있다. 지금 이 글의 대부분의 용어들도 서구 언어의 번역어들이다. 특정한 철학자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다. 혹시 다음 시간까지 숙제, 죄송합니다. 어른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기를. 숙제가 있다면 한번 여러분께서 나의 문제의식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한테는 내가 무엇이 목말라서 여기까지 와 있는가? 나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이것이 자기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키워드죠. 저 같으면 저는 뭐가 문제의식이었느냐면 존재의 목마름이었습니다. 2% 부족. 공부할 때는 박사학위만 받으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세상이 다 내 거 될 줄 알았는데 받아보니까 여전히 2% 부족이고 다음에 직장을 구하면 다 끝날 것 같았는데 직장을 구해도 2% 부족이고 뭘 해도 2% 부족이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여튼 그래서 목말랐거든요. 존재 자체가 뭔가 부족했어요. 그게 저의 문제의식이었는데 여러분들은 한번 무엇이 문제의식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해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살았는가를 보면 다 풀려요. 문학가도 마찬가지예요. 작가도 그 작가가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느냐를 보면 모든 글은 그 문제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고방식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나 이걸 보면 나의 모든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그냥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나의 문제의식은 뭘까? 예. 자, 데카르트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 문제의식은 한 철학자의 다양한 상념의 구슬을 꿰어내는 시다. 목걸이를 꿰는 목걸이 줄 있죠? 그게 문제의식이다 이거죠. 그 구슬들을 꿰어내는 줄.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를 알아내면 나머지는 쉽게 풀린다. 데카르트의 문제의식은 어떻게 하면 동시대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가였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보기에는 동시대인들의 이 사고방식을 지배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보인 거죠. 그걸 파괴를 해야 사람들을 해방시킬 거 아닙니까? 자유롭게 만들 거 아닙니까? 여기서의 우상은 물론 천정 이상 이어온 신중심주의였다. 그는 인간이 교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눈을 바꿀 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관점이 가장 중요한 거죠. Point of view, 관점, Point of view. 내가 어느 자리에서 세상을 보고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관점이 바뀌어야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확실하게 영성을 내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관점을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영성을 지금 눈앞에서 그러니까 모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성은 눈앞에 있다 그랬거든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수없이 많은 깨달은 분들이 전부 다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흔쾌하게 못 보고 있다면 나의 포인트 오브 뷰가 잘못됐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포인트 오브 뷰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영성을 보려고 하면 영원히 못 본다. 왜냐? 카테고리 미스테이크를 일으키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빼라는 의미인 거죠? 내 주관적인 생각. 그런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질문하세요. 카테고리 미스테이크. 예. 잘해가지고 이제 맞아요. 예. 모르셔가지고 범주 오류. 아마도 제가 만약에 여기서 공부를 조금 진행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질문을 받잖아요. 틀림없는데 왜냐하면 제가 다른 데서 강의를 하면서 질문을 받아보면 모든 질문은 그 질문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세계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세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면 영성을 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분이 지금 영성을 못 보는 세계관 안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렇다면 저의 답변은 이렇게 하면 영성을 볼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포인트 오브 뷰만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빨리 나오세요. 그 자리에서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입장. 자기가 서 있는 자리. 거기서 빨리 나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법륜스님처럼 정문득설을 못해요. 정말 지혜로우셔가지고 법륜스님께서는 지혜로우셔가지고 현재 있는 그 상황에서 좋은 길을 일러주시는데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식의 정문득설을 못해요. 저는 질문이 지금 죄송하지만 이 세상을 잘못 보고 계십니다. 빨리 그것부터 먼저 저랑 같이 바로 보는 데부터 먼저 갑시다라고 일러주면 일반인들은 서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삐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컨대 예수님도 그러셨고 부처님도 그러셨고 그런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이 질문할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거기다 대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잘못된 관점을 더 강화시키는 거고, 그죠? 이 지금 장과로가 말을 거꾸로 타고 다니는 이유가 잘못된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존재의 고향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컬하죠. 지금 만약에 이 자리가 영성학교가 아니라면 이 소리 안 해요. 오해받아요. 교보문고 가면 모든 책이 그 이분법의 관점을 강화하도록 서세술과 뭐 이런 책들로 꽉 차 있어요. 근데 지금 영성만은, 이 영성이라는 주제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더욱더 멀어질 뿐이에요. 하면 할수록 멀어져요. 그러니까 이 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하는 사람은 영성의 소질이 있는 사람이고, 이거 캐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느려가지고 굉장히 이성주의적인 사고를 좀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느려가지고 이런 말을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한 번만에 알아들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수천 번 들은 것 같아요. 다행히 수천 번 들은 덕분에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이제 조금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이 문제가 내 자신이 문제라는 이 사실, 나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이 사실을 알아챈 이후로는 급작스럽게 진도가 나가요.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는 6년간 당대에 있었던 최고의 학문과 수행법을 마스터했거든요. 정말로 열심히 해가지고 6년 동안 모든 공부를 다 끝냈는데 자기 고통의 문제, 생로병사의 문제는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쓰러졌잖아요. 너무 고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쓰러진 사람한테 이제 아시다시피 무슨 유미죽을 먹고 기운 차리고 씻고 건너편으로 강 건너가서 나무 아래 앉아서 일주일 만에 깨닫잖아요. 6년을 해도 못 깨달았던 분이 깡그리 버리고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6년 동안 못 깨달았는가?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더니 끝내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이 버리는 것이 위대한 거죠. 버렸더니 저절로 알아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깨달은 겁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제가 지금 한 말이. 그러니까 그것처럼 지금 우리 영성 공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사고방식으로 영성마저도 나의 면류관으로 마지막 면류관으로 영성을 쓰겠다. 다 갖추고 영성을 쓰겠다.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그렇다고 재산과 옷을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고방식을, 이 세상을 보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불이법을 알려면 이분법 가지고는 안 되는 거. 이게 카테고리가 달라서 그래요. 카테고리가 달라서 모든 질문은 범주 오류에서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해보면 질문 자체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틀린 게 아니라 질문의 전제가 틀렸어요. 질문이 나오는 그 세계관, 그 전제가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성에 관한 물론 이분법이 이 세상의 반이기 때문에 이분법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문제는 인간이 성숙하려면 그 나머지 반을 이 등을 쥐고 다니는 이쪽에 대해서 마저도 내가 인간적으로 완성되려면 이제 나의 인식이 확장돼야 되는데 인식을 막고 있는 것은 기존의 세계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이 훈련, 이것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한테 같이 해나갈 생각이에요. 자, 다음에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의식의 눈을 바꿀 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중심을 바꾸면 세상은 바뀐다. 그는 세상의 중심에서 신을 밀어내고 인간 이성을 초대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합리적이고도 자명한 존재의 기본 원리를 찾았다. 그가 강력하고 명정한 회의주의를 발동하여 기존의 학문을 의심해 나가자 존재의 근거는 신이다. 이게 중세 천년에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였습니다. 존재의 근거는 신이다. 를 주장한 중세 스콜라 철학을 비롯한 전통 철학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강력하고 명정한 회의주의라는 말은 진짜 그렇습니까? 이 질문 하나예요. 진짜 그렇습니까? 이거예요. 존재의 근거가 신이다 그러면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이 신을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영성이 보편타당하게 모든 사람한테서 이 자리에서 증명되지 않으면 영성은 있다고 할 수가 없네요. 근데 저는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어요. 영성을 지금 당장 모든 사람이 보편타당하게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가 있어요. 할까요? 말까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 1시간 15분 너무 짧아요. 예. 다음 기회로 미룹시다. 그러니까 누구나 보편타당하게 그렇습니다. 이거군요 하고 딱 여러분들이 오케이 맞추면 딱 찍을 수 있어요. 아주 합리적이고 간단하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미처 이건 줄 생각을 못한 것이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절에 가시면 조고각하 해가지고 자기 발 아래를 보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조고각하 자기 발 아래를 봐라. 발 아래에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발 아래에 뭐가 있어요? 바닥 있죠. 지금 발 아래 바닥 있는 거 아시겠습니까? 네. 바닥을 우리 바닥을 한자로 바탕성이라고 써요. 우리가 한자로 이 바닥을 바탕성이라고 불러요. 영성은 신령스러운 바탕이에요. 지금 여러분 바닥에 뭐 딛고 있죠? 네.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영성인가는 아낍시다. 그래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해서 네네. 다음 시간에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그거 증명해 주세요. 발 아래 지금 딛고 있는 이 바닥이 영성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세요라고 말하세요. 네. 저는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저는 안 궁금하거든. 항상 여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바닥을 짚고 살아서 한번 옛날에 실험해봤어요. 이 바닥을 떠날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비행기를 타봤어요. 비행기에 바닥이 있게요, 없게요? 이게요. 비행기 타도 바닥을 있는 거예요. 이거를 손오공이 아무리 도망 다녀도 손가락을 벗어날 수 없다는 말하고 육체가 같아요. 죽으면 바닥이 있을까요? 예? 육체가 없으면. 육체하고 상관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이 좋은 아주 질문인데 그 질문이 육체라고 하는 네. 다른 것도 도구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네, 맞아요. 영성과 육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질문하는 거예요. 육체하고 영성은 카테고리가 달라요. 딱 이거예요. 육체는 이분법의 세계에 들어가고 네네. 영성은 불이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달라서 육체가 있고 없고에 아무 상관이 없이 있어요. 그걸 지금 증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궁금하죠? 그럼 다음 시간에 손님들도 끌기 위해서 불쌍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지금 진도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자 10분 남았으니까 또 가겠습니다. 자, 그가 강력하고 명정한 회의주의를 발동하여 과연 그런가 하고 물었더니 기존의 학문을 의심해 나가자
존재의 근거는 신이다를 주장한 중세의 스콜라 철학을 비롯한 전통 철학 체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존재 해석이 모두 무너진 뒤에야 비로소 새로운 원리가 드러났다. 존재의 근거를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것. 그는 방법서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명한 책이죠. 이름은 들어보셨죠? 방법서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곧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이 과연 그런가 하고 따져봤더니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이를 생각하고 있는 나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속 과연 그런가 해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과연 그런가 하고 있는지 얘는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틀림없고 확실하여 어떤 엉뚱한 가정으로도 흔들어 놓을 수 없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거 라틴어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코기토, 에르고 숨.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는 진리를 깨달으면서 나는 그것을 내가 찾고 있던 철학의 제1원리로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리고 성찰에서도 이렇게 말했다. 결국 모든 것을 심사숙고하고 주의 깊게 고려했을 때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는 내가 그것을 표현하거나 정신 속에서 생각할 때 반드시 진실인 것이다. 자, 여기까지 데카르트 철학은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겠지만 이것이 그 토대고 이 토대 위에 지금 서양 사상이 건립되었어요. 나는 생각한다가 인간의 이성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이성의 토대 위에 세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영성을 스피리트가 바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스피리트가 바탕인데 데카르트는 이성이 바탕이다. 이걸 지금 주장했다.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가지만 인간의 반쪽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의 반쪽에 대해서는 데카르트의 말이 맞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은 오케이. 이 말 자체가 틀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러분 하루 동안에 24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24시간 동안에 생각하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의 초점은 지금 사실은 나에 있거든요. 생각하는 나에 있거든요. 생각하는 나를 자의식이라고 불러요. 맞죠? 내가 내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생각을 해야만이 자의식이 확인이 돼요. 그렇죠? 얼마나 돼요? 자, 24시간 중에 나라고 생각하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돼요? 내가 그냥 얼마 정도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한번 말해봅시다. 나 같으면 생각하는 나라고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에 얼마쯤 돼요? 1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1시간도 안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거의 없다. 2시간. 대부분 잠자는 걸 빼고는 늘 자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라고 생각할 때만 자기예요. 희한하게. 다시 말해서 자 여기서 지금 쭉 이제 말씀해서 결국은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가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나는 무엇을 생각한다. 자 이렇게 되면 나하고 무엇을 이어주는 생각에서 이 생각이 있어야만이 나도 존재하고 무엇을
크게 세 개라고 해봅시다. 세 개 다 포함되겠죠, 그죠? 대상으로는 자 나와 세계는 생각으로 연결되어야만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속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의 존재는 대상을 생각할 때만이 내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이 우리들의 질문은 그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내가 존재하는 시간은 하루 중에 사실은 얼마 안 된다는 것이 자세히 생각해 보면 그냥 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살지. 꼭 지금 내가 걸어간다, 내가 말한다, 뭐 이렇게 따지면서 생각하는 그 시간은 많지 않다. 알아차림이라는 거가.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CF는 비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아래 명제도 사실입니다. 데카르트는 이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들어갑니다. 생각할 때는 여러분 존재가 의식이 돼요. 그죠?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 누구십니까? 무의식 중에 나도 생각이죠. 그렇잖아요. 네네.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지 않을 때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겠어요, 그죠? 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그죠? 이걸 제가 안 해보고 살았죠. 자, 이 문제를 생각한 사람들이 영성가라고 불러요. 이성적인 나는 알아요. 그런데 그 이성을 넘어서려고 하니까, 자,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이성을 넘어서는 인간 존재의 영역이 있다는 거죠. 영성의 영역이, 바닥의 영역이. 의식은 표면의 영역이에요. 의식은 표면의 영역이고, 이 인간한테는 생명 자체의 바닥이 깔려 있는데, 이것이 영성의 영역인데,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했을 때,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의식의 나. 이때 나는 자의식. 자의식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나지 항상 있는 나는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나는 진짜 나가 아니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만 나라고 착각한 나고 진짜 나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짜 나는 하루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청소하고 뭐 빨래하고 산책하고 그냥 무심하게 일하고 뭐 이럴 때 사실은 뭔가 좀 집중할 때는 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아지경 이런 말 우리 쓰지요? 무아지경 있잖아요. 그때 나는 없죠 정말로. 그때는 가장 나의 모든 능력이 최고치로 발휘되는 시간이 아시겠습니까? 그 농구선수 마이클 조단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나는 무아지경에서 농구를 합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서 무아지경을 또 뭐라고 했냐면 존에 들어갑니다 이러거든요.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운동선수가 존에 들어간다. 던지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그 분야에서의 대가들은 존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요. 그 존이 영성의 영역.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 그 마치면서 정리하면서 지금 데카르트 덕분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는 명제 덕분에 나는 생각하지 않는다 고로 생각하는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채지 않습니까? 요게 영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성으로 가는 길은 나와 세상은 생각을 매개로 성립하기 때문에 생각이 멈출 때 영성이 드러납니다. 이게 지금 비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은 이미 생각이 폭류하고 있어요. 생각이 폭류하고 있어서 멈추기가 아주 어려워요. 한 번 생각이 딱 끊어질 때 영성이 딱 드러나거든요. 자기를 영성을 사실은 진면목이라고. 그리고 바닥에 깔려가지고 항상 있다. 뭐 시간이 되어서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사실은 오늘은 이제 운을 뗀 거고요. 어마어마하게 재미있습니다. 이 영성의 세계는 정말로 내 순간순간 소름이 끼치고 등골이 오싹하고 정말로 실제로 그런데 미처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존재의 고향을 탐험하는 너무너무 재미있는, 여러분 오지에 가서 오지에 사는 인간들 사진 찍어온 거 우리 보잖아요. 얼마나 순수하고 맑아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그 순수하고 맑은 영역을 이제 들어가서 탐험하게 되면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